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스 캐럴 작가님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품입니다. 6장에서는 엉망진창 부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6장에 이어 오늘은 어떤 다과회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집 앞 나무 아래에 차려진 식탁에는 3월 토끼와 모자 장수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그들 사이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겨울잠 쥐는 두 사람의 팔꿈치 받침대 신세였고 머리 위로는 끊임없이 수다가 오갔죠. 앨리스는 불쌍한 겨울잠 쥐는 참 불편하겠다 생각했지만 잠들었으니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식탁은 분명 큰데 셋이 한쪽 구석에 잔뜩 엉겨붙어 앉아 있었어요. 앨리스가 다가오는 걸 보자마자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어 하고 소리쳤죠. 앨리스는 버럭 화를 내며 자리가 차고 넘치는데요. 라고 외치곤 식탁 한쪽 끝에 놓인 큼직한 알랑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3월 토끼가 마치 친절한 주인인 양 와인 좀 드시겠어요? 하고 권했어요. 앨리스는 식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차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와인은 없는데요. 하고 물었어요. 3월 토끼는 없는데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권하지 말았어야죠. 참 예의 없네요. 앨리스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3월 토끼는 초대도 안 했는데 털썩 앉는 게 더 예의 없지 않나요? 라고 맞받아쳤어요. 여기가 당신들 식탁인 줄 몰랐어요. 앨리스가 말했어요. 셋이 앉기엔 훨씬 넓은데요. 머리 좀 잘라야겠군. 모자 장수가 말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앨리스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그의 첫마디였죠. 남의 외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주 무례하죠. 앨리스가 엄하게 꾸짖었어요. 모자 장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휘둥그레 떴지만 이내 까마귀는 왜 책상과 같을까요? 라고 엉뚱한 말을 내뱉었어요. 아, 이제 좀 재미있어지겠네.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수수께끼를 내는구나. 이건 내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혼잣말처럼 소리 내어 덧붙였어요. 내가 그 답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3월 토끼가 되물었어요. 앨리스는 그럼요. 하고 대답했어요. 3월 토끼는 그렇다면 당신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똑바로 말해야지. 하고 소어붙였어요. 앨리스는 서둘러 물론이죠. 적어도 저는 제가 말하는 바를 의미해요. 그게 그거잖아요. 하고 되받아쳤어요. 모자 장수는 어림없는 소리. 하고 버럭 소리쳤어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보는 것을 먹는다는 말이나 내가 먹는 것을 본다는 말이 뭐가 다르겠어. 3월 토끼는 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군 하며 거들었어요. 내가 얻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는다는 말이 똑같다고 할 셈이냐. 잠고대처럼 중얼거리던 겨울잠 쥐가 덧붙였어요. 잠잘 때 숨을 쉰다는 말이나 숨 쉴 때 잠이 든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 모자 장수가 내가 하는 말은 다 그렇지 뭐 하고 쏘아붙이자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끊겼고 모두들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앨리스는 가마귀와 책상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었지요. 침묵을 깬 것은 모자 장수였어요. 앨리스를 향해 몸을 돌린 그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들더니 불안한 듯 연신 흔들어 보고 귀에 대어 보며 오늘이 몇 일이지? 하고 물었어요. 앨리스는 잠시 생각한 후 4일이요. 하고 대답했어요. 이틀이나 틀렸잖아. 모자 장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화난 눈으로 3월 토끼를 보며 버터가 시계에 안 좋을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하고 덧붙였어요. 3월 토끼는 기죽은 목소리로 최고급 버터였는데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빵 부스러기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모자 장수가 투덜거렸어요. 빵칼로 버터를 바르면 안 된다고.
3월 토끼는 시계를 받아들고 우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러고는 시계를 차 컵에 푹 담갔다가 다시 보았지만 최고급 버터였다니까요. 나는 처음 말했던 것 말고는 더 나은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앨리스는 어깨 너머로 호기심 있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시계네요. 그녀는 말했어요. 날짜는 알려주는데 몇 시인지는 안 알려주네요. 모자 장수는 왜 그래야 하는데 내 시계는 지금이 몇 년도인지도 알려주나 하고 웅얼거렸어요. 앨리스는 망설임 없이 아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몇 년이든 같은 연도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하고 대답했어요. 모자 장수는 내 시계도 마찬가지지. 하고 받아쳤어요. 앨리스는 몹시 당혹스러웠어요. 모자 장수의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영어로 하는 말이었거든요. 앨리스는 최대한 공손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모르겠네요. 하고 말했어요. 겨울잠 쥐가 또 잠들었잖아. 모자 장수가 말하더니 코에 뜨거운 차를 살짝 부었어요. 겨울잠 쥐는 자증스럽게 머리를 흔들며 눈도 뜨지 않은 채 당연하고 말고 나도 막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모자 장수는 다시 앨리스를 향해 수수께끼 답은 마쳤니? 하고 물었어요. 앨리스는 아니요. 포기할래요. 답이 뭐예요? 하고 대답했어요. 모자 장수는 나는 전혀 모르는데 하고 시치미를 뗐어요. 3월 토끼도 나도 몰라 하고 거들었어요. 앨리스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답도 없는 수수께끼를 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모자 장수는 내가 나만큼 시간이라는 존재를 안다면 감히 시간을 낭비한다는 말은 못할 걸. 그건 그분이시거든. 하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되물었어요. 모자 장수는 앨리스를 경멸하듯 고개를 휙 내던지며 당연히 모르겠지. 감히 내가 시간님께 말 한 번 걸어본 적도 없을 테니까. 하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음악을 배울 때 박자를 맞춰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고 답했어요. 모자 장수가 이제야 알겠군. 하고 말했어요. 그분은 함부로 다루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거든. 자, 만약 내가 시간님하고 잘 지내기만 한다면 그분은 시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거의 뭐든지 해줄 거야. 예를 들어볼까? 아침 9시. 딱 수업 시작할 시간이잖아. 그때 내가 시간님께 살짝 귓속말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계가 휙 돌아갈 걸. 1시 반, 점심 먹을 시간이지? 3월 토끼는 작은 목소리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하고 혼잣말했어요. 앨리스는 곰곰이 생각하며 정말 멋진데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모자 장수는 처음엔 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1시 반을 유지할 수도 있어. 하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되물었어요. 모자 장수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나난이지. 하고 그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지난 3월에 싸웠거든. 그가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지. 모자 장수는 찻숟가락으로 3월 토끼를 가리켰어요. 그건 하트 여왕이 주최한 성대한 음악회였는데 내가 노래를 불러야 했지. 반짝반짝 작은 박쥐야. 네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 아마 그 노래를 알걸. 앨리스는 비슷한 노래는 들어본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모자 장수는 그 다음 가사는 말이야. 하며 계속 불렀어요. 하늘 위로 내가 날아다니네. 마치 하늘을 나는 찻쟁반처럼 반짝반짝. 여기서 겨울잠 쥐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잠꼬대처럼 반짝반짝, 반짝반짝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노래를 멈추지 않아 모두들 겨울잠 쥐를 꼬집어서 겨우 멈추게 해야 했지요. 모자 장수는 글쎄 내가 첫 구절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왕 폐하께서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시는 거야. 그가 시간을 죽이고 있어. 당장 목을 쳐라.
하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가 하고 외쳤어요. 그때부터 쭉 이래 모자 장수가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는 내가 부탁하는 건 아무것도 안 들어줘. 늘 6시인 채로만 있다니까. 앨리스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곳에 그렇게 많은 다구들을 꺼내놓는 건가요? 하고 물었죠. 모자 장수는 한숨을 쉬며 그래, 바로 그거야. 하고 말했어요. 늘 차 마실 시간이고 그 사이에 다구들을 씻을 틈이 없는 거지. 그럼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시는 거군요. 앨리스가 말했어요. 모자 장수는 정확해. 하고 답했어요. 다구들을 다 쓰고 나면 말이야.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었어요.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갈까? 3월 토끼가 하품하며 끼어들었어요. 난 이 얘기 좀 지겨워지는군. 나는 아가씨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한 표 던지겠어. 앨리스는 이런 제안에 상당히 놀라며 죄송하지만 아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그럼 겨울잠 쥐가 할 거야. 하고 소리쳤어요. 일어나 겨울잠 쥐. 그리고는 동시에 겨울잠 쥐에 양옆을 꼬집었어요. 겨울잠 쥐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나는 안 잤어. 거칠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 전부 다 들었으니까 3월 토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하고 말했어요. 앨리스도 네, 제발요. 하고 간청했어요. 모자 장수는 그리고 빨리 해. 하고 덧붙였어요. 안 그러면 이야기 끝나기 전에 다시 잠들 테니까. 겨울잠 쥐는 아주 급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3명의 어린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엘시, 레이시, 틸리였지. 그리고 그들은 우물 바닥에 살았어. 먹고 마시는 것에 늘 큰 관심을 보이던 앨리스가 무엇을 먹고 살았나요? 하고 물었어요. 겨울잠 쥐는 1, 2분 정도 생각하더니 당미를 먹고 살았지. 하고 대답했어요. 앨리스는 부드럽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아팠을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겨울잠 쥐는 그래서 그랬지. 아주 심하게 하고 답했어요. 앨리스는 그런 비범한 생활이 어떨지 상상해 보려 했지만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기에 곧바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우물 바닥에 살았던 건데요? 3월 토끼는 앨리스에게 아주 진지하게 차 좀 더 마셔 하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기분이 상한 듯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더 마실 수도 없죠. 하고 대꾸했어요. 모자 장수가 그러니까 더 적게 마실 수는 없다는 말이겠지. 없는 것보다 더 마시는 건 아주 쉬운 일이잖아. 하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아무도 당신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하고 수어붙였어요. 모자 장수는 의기양양하게 지금 누가 남의 외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건데 하고 물었어요. 앨리스는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차와 버터 바른 빵을 직접 가져다 먹은 후 겨울잠 쥐에게 몸을 돌려 질문을 되풀이했어요. 왜 우물 바닥에 살았던 거죠? 겨울잠 쥐는 다시 1, 2분 정도 생각하더니 그건 당밀 우물이었거든. 하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몹시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모자 장수와 3월 토끼가 쉬 하고 제지했어요. 그러자 겨울잠 쥐는 둥한 표정으로 예의를 지킬 수 없다면 너 혼자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게 좋을걸 하고 투덜거렸어요. 앨리스는 아주 겸손하게 아니요. 제발 계속해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다시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아마 그런 우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겨울잠 쥐는 붕괴한 듯 하나뿐이 아니라면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지요. 그래서 이 3명의 어린 자매들은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 알잖아. 앨리스는 자신의 약속을 완전히 잊고 무엇을 그렸는데요. 하고 물었어요. 겨울잠 쥐는 이번에는 전혀 생각할 틈도 없이 당밀 하고 대답했어요. 모자 장수가 끼어들어 난 깨끗한 컵이 필요해. 하고 말했어요. 모두 한 칸씩 옆으로 옮겨 앉자. 그는 말하면서 자리를 옮겼고
겨울잠 쥐도 그를 따라 옮겨 앉았어요. 3월 토끼는 겨울잠 쥐의 자리로 옮겼고 앨리스는 다소 내키지 않았지만 3월 토끼의 자리로 이동했어요. 이 자리 이동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모자 장수뿐이었고 앨리스는 오히려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3월 토끼가 방급 우유병을 접시에 엎질러 놓았기 때문이죠. 앨리스는 겨울잠 쥐를 또다시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당미를 어디에서 퍼냈다는 거죠. 모자 장수가 수돗물 우물에서 물을 퍼내듯 하고 말했어요. 당밀 우물에서 당미를 퍼낼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요. 이 바보 같으니. 앨리스는 모자 장수의 마지막 말을 애써 무시하며 겨울잠 쥐에게 하지만 그들은 우물 안에 있었잖아요. 하고 말했어요. 겨울잠 쥐는 당연히 그랬지. 하고 말했어요. 우물 안에서. 이 대답에 불쌍한 앨리스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겨울잠 쥐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전혀 방해하지 못했어요. 겨울잠 쥐는 하품하며 눈을 비비적거렸어요. 너무 졸렸기 때문이죠. 그는 계속해서 그들은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 그리고 온갖 종류의 것들을 그렸지. 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앨리스는 왜 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하고 물었어요. 3월 토끼는 왜 안 되는데? 하고 되물었어요. 앨리스는 침묵했어요. 이때쯤 겨울잠 쥐는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자 장수에게 꼬집히자 작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깨어나 계속해서 말했어요. 으로 시작하는 것들 말이야. 예를 들면 쥐덫, 그리고 달, 그리고 기억, 그리고 많음 너도 알잖아. 사람들이 매우 많음이라고 할 때 많음을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니? 앨리스는 몹시 혼란스러워하며 그렇게 물어보시니? 제 생각엔 하고 말했어요. 모자 장수가 그런 말하지 마. 하고 소어붙였어요. 이러한 무례함은 앨리스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앨리스는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갔어요. 겨울잠 쥐는 곧바로 잠이 들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앨리스가 떠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앨리스는 혹시라도 자신을 불러세울까 하는 마음에 한두 번 뒤돌아보았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겨울잠 쥐를 찻주전자에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숲속을 가로지르며 걸어가다 두 번 다시는 저기 가지 않을 거야 하고 말했어요. 내 생애 최악의 다과회였어. 이 말을 막 했을 때 앨리스는 나무 한 그루에 문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신기하네. 그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신기하잖아. 일단 들어가 봐야겠어.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녀는 다시 한번 긴 복도에 서게 되었고 작은 유리 탁자 바로 옆이었어요. 앨리스는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작은 황금 열쇠를 집어들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죠. 그런 다음 버섯을 조금씩 베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버섯 조각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거든요. 키가 1피트쯤 될 때까지 먹고 나서 작은 통로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러자 마침내 화려한 화단과 시원한 분수대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기묘하면서도 어쩐지 모르게 마음을 사로잡는 모험이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